2번 유형. 타인을 도와주다가 자신을 잃어버리는 사람. 2번 유형은 나는 남을 잘 돕는 사람이다 라는 자기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 그들은 착하고 따뜻하고 친근하다. 곤경에 처한 사람을 보면 도와주어야 하고 남이 부탁하는 것은 다 들어주려고 한다. 천성적으로 비폭력적이고 사교적이어서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을 좋아하고 남을 위해 굳은 일도 마다하지 않는다. 상대방이 무엇을 원하는지에 관심이 많고 자신의 일은 못해도 남을 도와야 편안하다. 얼굴은 동그란 계란형이 많고 말투는 상냥하다. 다른 사람의 어려움에 관심이 많아서 힘들지? 뭘 도와줄까? 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고 스킨십을 좋아하기 때문에 몸을 건드림으로써 관심을 표현하기도 한다. 용기를 주는 말을 통해 남을 지원하는 뒷바라지형으로 홀로 있는 시간을 힘들어한다. 그것은 한마디로 자기 자신을 돌볼 힘이 없기 때문이다. 특징: 필요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가슴형의 중심인 3번의 에너지가 원심력으로 외면화된 2번 유형은 관심의 초점이 타인들에게 있다. 흔히 봉사자라고 일컬어지는 2번 유형은 자신에 대한 좋은 이미지, 곧 헌신적이고 착한 인상을 줄 수 있는 기회를 포착하는 데 민감하다. 그들은 타인의 인정을 받는데 타인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데 관심을 두고 있으며 타인의 욕구를 만족시키는 것이 착한 삶의 도리라는 규범을 가지고 있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따라 보람이 있기도 하고 그렇지 못하기도 하다. 상대방에게 베풀 때 돌아오는 반응에 의해 나의 존재 가치가 결정된다. 남들이 당신이 최고야 라고 말해주면 더없이 만족스럽고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 앞에서는 당당해지고 생동감이 있다. 상대에게 베풀 것이 있을 때야말로 어깨가 펴지는 사람들이다. 반면 남에게 주지 못할 때는 의기소침해진다. 남이 나를 필요로 하는 상황을 조장하기도 하고 베풀므로써 모든 문제를 덮어버리기도 한다. 이처럼 모든 사람을 만족시켜야 한다는 규범은 타인의 기대에 부응하는 삶을 살려다가 정작 자신의 삶을 살지 못하게 한다. 이번 유형이 타인의 욕구와 기대를 늘 의식하면서 자신에게 관심을 두지 못하는 것은 언젠가 사랑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불안이 잠재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문제는 상대방이 무엇을 원하는지 확인도 하지 않고 자신이 이미 정해놓은 방식으로 친절을 베풀려고 한다는 점이다. 상대방이 요구하는 상관없이 열심히 자신이 생각하는 방식에 선을 베푸는 사람들은 사소한 비판을 견디지 못하고 쉽게 상처를 받는다. 그 감정의 상처는 내면의 공격성을 자극하여 즉각적인 짜증과 험담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가장 공격적이고 폭력적인 사람으로 이번 유형을 지목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자신의 명성과 좋은 평판을 위해 일한다는 숨은 동기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즐거워야 할 봉사가 짐이 되고 공격적 에너지로 환원되어 버리는 것이다. 배려는 미덕일 수 있지만 나 자신이 빠진 배려는 상대와 본인을 똑같이 불편하게 하고 후유증을 남긴다. 주는 사랑만 하는 사람은 사랑을 온전히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렇게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심리 저변에는 상대에 대한 깊은 불신이 들어있음을 그들은 통찰해야만 한다. 이번 유형의 소감문. 이번 수련을 통해 맹물같이 심심하던 이번 유형이 깊고 오묘한 향취의 포도주가 되는 비결을 배웠다. 나는 지금 내 가슴이 떨리고 새로운 기대감으로 부풀어 오르는 것을 느낀다. 여태껏 사람과 사람 사이의 공간을 허용치 못하던 나였다.
불안하고 두려워서 사람들이 내게서 떨어져 나가지 못하도록 최선을 다해왔다. 예쁜 짓 많이 하고 타인을 돕고 일으키고 격려하면서 꼭 필요한 존재가 되어 상대방이 늘 나를 가까이 두게 만들고 싶었다. 어쩌면 나는 끊임없이 상대를 통제하고 조종하려 했는지 모른다. 또 어쩌면 내가 그 사람 없이는 못 살 것 같아 의존하려 한 것인지도 모르겠다. 단지 나를 버리지 말고 늘 나를 특별한 존재로 사랑하고 소중히 여겨주길 바랐던 마음이 그런 모습으로 나타났던 듯 하다. 이러한 나의 성향, 나의 집착, 나의 불안이 죄인 것을 알았다. 나는 하나님이 사랑의 아버지라 알고 믿어왔지만 내 가슴 속에서는 그 사랑이 실감나지 않았다. 하나님이 내게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재라고 하셨는데도 난 그 하나님을 그대로 믿지 못하였음이 분명하다. 끊임없이 내 시선은 타인을 향했고 타인에게 도움을 준 보상으로 사랑과 인정을 얻고자 했으니 말이다. 상대방에게 집요하게 사랑을 받고 싶어 하다가 상대가 거리를 두려 하거나 내 기대에 못 미치고 미진하게 대할 때마다 나는 여지없이 상처 입고 쓰린 가슴을 부여잡아야만 했다. 그런 나에게 이번 수련은 이미 충만하다, 완전하다고 말한다. 단지 나를 둘러싼 집착, 믿음 없는 죄를 벗어버리고 원래의 나, 참된 나로 돌아가는 과정만이 남아있음을 깨닫는다. 다른 누구에게서 채우려 기대하는 것은 또다시 이번의 집착을 덮어쓰는 것일 터이니 이제 그 기대를 내려놓기로 결심한다. 내 시선을 내 안으로 나를 완전하게 창조하신 하나님께로 두고 자유의 날개짓을 시작하려 한다. 나의 여태까지의 모습을 그대로 인정하고 그 시점에서 나는 새 출발을 하려 한다. 답장의 글. 사랑은 공간이라는 말을 주고 싶네요. Love is space. 인간관계에서 상대에게 공간을 허락하지 않고 상대를 독점하려고 했던 집착과 그로 인한 상처를 치유하는 계기가 되었음을 축하합니다. 주는 사랑보다 때로는 받아주는 사랑이 그리고 기다려주는 사랑이 더 크다는 사실을 기억하시죠? 타인의 사랑과 인정을 받기 위하여 동분서주하는 인생을 멈추고 이제는 밖으로만 향하던 에너지를 안으로 돌려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인정하려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 내가 너무 이기적인 것이 아닌가 하는 내면의 간섭을 받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더욱더 밀어붙이세요. 그러다 보면 2번의 하늘이 깨어지고 10번의 새하늘이 그대에게 열리게 될 것입니다. 신라시대의 고승 원효대사는 아들 설총이 찾아와 일생을 간직할 좌우명을 청했을 때 너는 부디 착하게 살지 말라고 말했다. 그때 설총은 그렇다면 악하게 살라는 말씀인가요? 라고 반문했고 원효는 착하게 살 생각조차 않는데 어찌 악한 생각을 할 수 있겠느냐고 대답했다고 한다. 양심이 부패한 사회일수록 습득한 남의 돈 지갑을 되돌려주는 당연한 일이 선행으로 포장되고 주목받는 일이 된다. 그런 사회에서는 오히려 자신의 선행을 알아주지 않는다고 투정하고 화를 내는 사람들이 있기 마련이다. 타인의 기분을 좋게 함으로써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으려고 하는 집착을 가지고 반사적으로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나는 착한 사람이라는 자부심이 사실은 자기 집착의 다른 얼굴이며 타인을 얽어매는 속박의 그물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자각하기 어렵다. 도움 요청에 즉각적으로 반응하기 때문에 고치에서 나오려는 나비를 도와줌으로써 오히려 날지 못하는 나비로 만드는 폭력을 스스로 행사하고 있음을 상상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들은 현실의 공간에서 착한 사람이라고 자타의 인정을 받지만 사실은 자신이 가장 폭력적이고 세상의 평화를 해치는 사람임을 기억해야 한다.
2번 유형들은 주변 사람들의 정서적 욕구에 초점을 두는 사람으로서 사람들을 위한 사람이다 라는 평을 듣는다. 하지만 그들은 다른 사람들의 욕구에는 민감한 반면 정작 자신의 욕구는 철저하게 회피하려고 한다. 그들은 광주리 속에서 제일 좋은 사과를 빠르게 잡지 않고 못난 사과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여기에는 숨은 의도가 도사리고 있다. 제일 좋은 것을 잡게 되면 누군가, 주로 공격형과 사이가 나빠질 것이라는 두려움과 이렇게 악착스럽게까지 해서 차지해야 하나 하는 죄책감에 스스로 시달리게 될 것임을 알기 때문이다. 그들은 자신의 욕구를 타인에게 투사해버림으로써 자신은 별다른 욕구가 없다고 착각하고 있다. 모든 것을 상대의 결정에 맡기면서 당신이 좋으면 나도 좋다 라고 말하는 식이다. 즉, 상대의 욕구를 먼저 충족시켜 줌으로써 자신의 욕구도 충족될 것이라고 믿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바로 이런 생각이야말로 노예의식이다. 노예는 자신의 욕구를 죽이고 오직 주인의 욕구만을 위해서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번 유형의 놀라운 재능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의존해 오도록 만드는 것이다. 건강한 이번 유형들은 아무런 전제 없이 주는 것 그 자체를 기쁨으로 아는 봉사를 하지만 건강치 못한 이번 유형들은 상대가 자신의 애정 공세 속에서 꼼짝 못하도록 하여 독점한다. 그리고 그 독점의 시도가 먹히지 않을 때 불평하기 시작한다. 이러한 불평은 인간을 대하는 방식이 다양할 수 있음을 알지 못하는 이해심의 부족에서 발생한다. 자부심이 강하고 남들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관심이 많은 이번 유형들은 자신이 가장 바람직하고 이기심 없이 주기만 하는 욕심 없는 사람으로 보이기를 원한다. 헌신이 인정받지 못할 때 고통받는 그들의 신념 속에는 자신의 봉사적 태도를 스스로 높이 평가하는 확신이 있다. 이 신념 때문에 쉽게 남을 비난하고 험담하는 것이다. 앞에서 지적한 바처럼 돈지갑을 주어 주인에게 돌려준 일을 선한 일을 했다고 스스로 생각하거나 칭찬하는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 그것은 당연한 일을 당연하게 보지 못할 만큼 험악한 세상이 되었기 때문이다. 양심지수가 높은 사회일수록 돈지갑을 돌려준 일을 착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런 관점에서 악행은 양심의 가책이라도 있어 돌이킬 기회가 가깝게 있을 수 있지만 선행으로 위장한 인간의 집착은 그만큼 깨닫기가 어렵다는 통찰이 이번 유형에게는 무엇보다 필요하다. 스트레스 메시아 컴플렉스. 겨울날 공공장소에서 코를 훌쩍이는 사람이 있다면 이번 유형은 그때부터 그를 즉각적으로 돕지 못하는 답답함에 시달리게 될 것이다. 이번 유형의 문제는 자신에 대한 통찰의 눈이 멀어 있기 때문에 그들이 베푸는 호의의 저변에 깔린 집착을 발견하지 못하는 데 있다. 그 결과 자신의 호의가 무시당했다고 여겨질 때 스트레스를 받고 분노와 험담을 하게 된다. 자신이 한 일이 칭찬받을 수 있는 선행이 아니라 그저 당연한 일로 치부될 때, 그리하여 자신의 선행이 무시당했다고 여겨질 때 걷잡을 수 없는 분노에 시달리게 된다. 다른 어떤 유형보다도 이번 유형에게는 감사하다는 인사와 칭찬의 비타민이 필요할 것이다. 그들이 어렵게 자신의 분노와 섭섭함을 표현했음에도 상대가 납득하지 못할 때는 훨씬 더 힘든 상황이 연출된다. 데카그램 도형을 보면 2번의 날개는 1번과 3번이며 2번은 스트레스를 받게 될 때 8번을 지향하게 된다. 이것은 인간의 모든 공격 에너지 138을 한꺼번에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유형이 바로 천사 같은 2번 유형이라는 통찰을 보여준다. 이처럼 잠재적인 공격적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그들은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간사하고 교활한 모습을 나타내기도 한다. 악마는 처음부터 악마가 아니라 천사의 추락에서 존재하게 되었다는 교훈을 이번 유형은 깊이 있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이번 유형들은 타인의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데 관심이 있고 그에 부응하는 행동 패턴을 가지고 있지만 스스로 깊은 내면에서는 자신의 욕구도 발견되고 충족되기를 바라고 있음을 이해해야 한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의 몫이나 숨은 의도, 질투를 직접 말하여 챙기지 않고 제3자를 통해 전달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그들은 대화 중에 느닷없이 제3자에 대한 이야기나 상황을 끌어들이곤 함으로써 상대를 황당하게 만든다. 바로 이 점 때문에 자기 자신과 상대의 생각과 감정에 두루 깨어 있어야 한다는 덕목은 2번 유형에게 가장 필요한 사항이 된다. 2번 유형의 고통은 남을 위해서는 잔치상을 차려주지만 정작 그 누구도 자신을 위해 상을 차려주지 않는다는 피해의식이다. 그럼에도 그의 겉모습은 낙천적이고 부침성이 좋다. 이런 자신의 이미지를 유지하기 위해서 감정과 욕구를 오랫동안 감추고 억압하고 있다가 한꺼번에 폭발시키기 때문에 이번 유형이 갑자기 냉정해지고 짜증을 내거나 무관심한 태도를 보일 때는 주변에서 먼저 스트레스를 풀어주는 지혜가 필요하다.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 일이 없도록 하는 지혜가 필요한 것이다. 스트레스 상황에 빠져있는 2번 유형을 만날 때는 그가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만나 가슴속에 쌓여있는 분노의 감정을 충분히 쏟아낼 수 있도록 하고 경청해야 한다. 그들의 말을 들을 때는 시비를 가리지 말고 1인칭 화법으로 질문하는 방식이 적절할 것이다. 일단 2번 유형은 자신의 가슴속에 담긴 말들을 쏟아놓고 나면 가슴이 열리기 때문에 우선은 기다려주는 시간이 필요하다. 이들과 갈등을 풀려면 상대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솔직하게 감정을 털어놓는 방식이 가장 좋다. 또한 이번 유형이 말할 때는 그 누구보다도 집중해서 귀를 기울이고 적당하게 맞장구를 쳐주는 지혜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이번 유형은 상대가 자신의 말에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대단히 예민하게 반응하기 때문이다. 특히 자신의 욕구와 감정을 표현할 때 상대방이 건성으로 듣는 태도를 취하면 크게 상처받거나 화를 낼 수 있다. 이번 유형은 자신의 감정과 욕구를 자연스럽게 표현하고 몸으로 풀어내는 훈련이 필요하다. 나아가 어떤 감정과 동일시하고 있는 나 자신의 모습을 객관화할 수 있는 눈이 떠진다면 스트레스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될 것이다. 시간관념, 만남과 서비스의 기회. 이번 유형은 시간을 개인적인 만남의 기회로 생각한다. 누군가를 만나는 시간은 보람있는 시간이며 그렇지 못한 시간은 행복하지 않은 시간이다. 그야말로 인간관계가 시간을 재는 잣대가 되는 것이다. 특히 상대를 돕고 기쁘게 할 때의 시간은 즐겁고 빠르게 지나간다. 이번 유형은 공경에 처한 사람을 보면 즉각 도와주고 싶은 강렬한 욕구를 느끼게 된다. 상대가 자신에게 중요한 사람일수록 더욱 그렇다. 그들은 남이 부탁하는 것은 모두 들어주려고 한다. 그것은 이번 유형이 천성적으로 동정심이 많고 사교적이며 비폭력적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남을 위한 일에 있어서 굳은 일도 마다하지 않는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자신이 지금 하고 있는 일부터 제대로 마치거나 우선시해야 할 상황에서조차 타인의 요구에 즉각적으로 반응하기 쉽다는 점이다. 이런 연유로 같은 시간에 두 가지 약속을 하고 나서 낭패를 보는 경우도 있다. 또한 인간관계의 접촉이 성에 차지 않는 모임은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므로 그런 상황에서 인내심을 발휘하지 못하고 경솔한 행동을 보이기 쉽다. 이번 유형들은 자신의 존재감을 느끼게 하는 정서적 강도와 시간의 속도가 비례한다는 점을 깊이 성찰할 필요가 있다. 자신의 일보다는 자신이 좋아하고 인정받고 싶은 사람의 일을 할 때 정서적 긴장도와 만족도가 높아지는 성격적 특성 때문에 남들로부터 인정을 받기는 하겠지만 그럴수록 자기 삶의 목표를 성취하는 데 있어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노출하게 된다. 인간은 모든 사람의 필요를 채워줄 수도 없고 책임질 수도 없다. 내일 일을 모르고 사는 인간이 어찌 감히 타인의 삶을 책임질 수 있을까?
타인의 삶에 관여하기 위해 동분서주하는 이번 유형을 영적으로 가장 교만하고 자기 자신을 학대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번 유형은 타인의 필요를 자신이 먼저 가정하고 그 요구를 충족시키려고 노력한다. 예를 들어 필자가 정기적으로 가는 사무실에 있는데 그곳에 있는 한 분이 나에게 커피 드시겠어요? 하고 물었다. 커피를 사양하자 그분은 녹차를 드릴까요? 하고 재차 묻고 그것도 사양하자 생수는 어떨까요? 하고 물었다. 이 정도 되면 누구든지 더는 사양하기 어려워질 것이다. 그는 생수를 한 컵 가져다 준 후에도 자기 자리로 돌아가지 않고 내 주변에서 서성이고 있었다. 필자가 오늘 마신 물은 가장 맛있는 물인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자 그는 그제야 만면에 웃음을 띠고 자리로 돌아갔다. 그는 상대방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려 하지 않고 필자와 접촉하려는 자신의 욕구에 매달리고 있었다. 바로 이러한 맹점 때문에 이번 유형들은 상대가 스스로 해결해 가도록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이 조급하게 해결사를 자처하는 과오를 범하게 된다. 오직 엄마의 과잉 보호와 관심이 결국 자식을 평생 엄마에게만 의존하는 외톨이로 마마보이로 만들어버린다면 피차 몹시도 불행한 일일 것이다. 이런 엄마들의 특징은 스스로를 돌보지 않고 너무 많은 희생과 헌신으로 자신을 내모는 것이다. 자신의 지적, 영적 성숙에 대해 무관심한 사람일수록 자신과 타인에게 공간을 허락하지 않고 폭력적으로 대한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사랑이란 필요한 것을 필요한 때에 필요한 만큼 주는 것이다. 바로 이 점을 깊이 생각하고 한 발 물러서서 상대가 스스로 일어서고 달려갈 수 있도록 기다려주는 사랑의 성숙을 깨닫는다면 이번 유형은 진정으로 자기 자신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될 것이다. 상대에 대한 맹목적인 헌신이 자신에 대한 폭력의 매질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바로 그때 주변 사람들의 요구와 기대에 지나치게 민감하게 반응하느라 노심초사하고 사는 자기 자신으로부터 깨어나게 될 것이다. 내 이웃을 내 몸, 존재처럼 사랑하라. 는 지혜의 귀를 기울이고 타인들이 자신을 충분하게 돕도록 허락하는 여유로운 인간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리더십 키워드 거절하기. 이번 유형들의 주변에는 사람들이 몰려들기 마련이다.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도움을 주고 기분 좋게 하고 조언의 정보를 제공할 때 제공하는 이번 유형은 어려울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다. 또한 윗사람들을 이심전심으로 잘 모시기 때문에 특히 사적인 부분까지 조직 안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책임감이 강하고 일을 잘 처리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마쿠 실력자가 된다. 그들은 눈치가 빨라서 마음 상한 이들을 잘 위로하고 집단 내의 불화를 능숙한 솜씨로 해결하고 필요한 정보들을 소통시킨다. 하지만 그들은 남의 잔치상을 차려주는데 모든 에너지를 고갈시키다 보니 정작 자신은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는 경우가 많다. 그들에게 무엇을 원하느냐고 물으면 대부분 당황해하는데 그것은 남이 원하는 것만을 찾느라 자신이 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을 안 가져왔기 때문이다. 행동 방식을 보면 2번은 의존형이다. 그들은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모른 채로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에게 의존하게 하다가 결국은 자신이 남에게 의존하게 되는 역설의 존재이다. 결국 가장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바로 나 자신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만 한다. 상대와의 호감 여하에 따라 감정의 기복을 보여주기 쉬운 2번 유형은 객관적인 입장에서도 감정적인 반응을 자제하기가 어렵다. 자신에게 호감을 주는 사람은 내 편이고 거스르는 사람은 적으로 보는 이분법적 사고는 조직을 파탄나게 하는 지름길이다. 자신의 감정에만 충실한 사람은 전체 조직을 아우르고 그 조직이 추구하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해 가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번 유형이 자신의 리더십을 개발하려면 먼저 거절하는 법부터 연습해야 한다.
자신의 모든 삶의 왜곡은 거절하지 못하고 많은 일을 떠맡은 데서 출발하고 있음을 통찰해야만 한다. 자신의 건강과 가족을 희생시키면서까지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의 진짜 동기를 찾아내야 한다. 이번 유형의 영적 문제는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에게 의존하도록 만든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이번 유형의 리더는 업무를 분담하여 과감하게 팀원들에게 일임하고 그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결정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두어야 한다. 사사건건 일일이 간섭하는 것은 이번 유형의 리더가 가장 경계해야 할 습관이다. 데카그램에 따르면 이번 유형의 활력 방향은 5번 유형이다. 현대 애니어그램에서는 4번 유형이다. 이는 2번 유형 리더는 인간 경영에는 특별한 장점이 있지만 전문가형 리더로서 지식과 전문성을 발휘하는 데는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해준다. 자기 성찰의 뿌리가 약한 사람들은 부하들이 전달해주는 단편적 정보와 상황에 따라서 춤을 추게 된다. 전문가란 주관적 감정에 매이는 사람이 아니라 명확한 개념, 기술, 아이디어가 풍부한 사람을 말한다. 인간관계만이 아니라 일관된 소신을 가지고 비전을 제시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바로 이것이 2번 유형의 활력 방향이 5번인 이유다. 모두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고자 하는 2번 유형은 필요한 경우에는 약자의 편에 서는 인간적 특성을 보여준다. 따라서 피해자의 편에 서서 정의로운 행동을 해야 할 때는 치열하게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이다. 그러나 이런 성격적 특성은 객관적 시야와 조직 전체를 아울러야 할 지도자로서는 경계해야 할 태도이다. 이번 유형의 리더는 자신의 착한 이미지를 강화하기 위해 인간이 가질 수 있는 모든 공격적 에너지를 맹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사람임을 다시 한번 기억할 필요가 있다. 성장과제, 행복한 이기주의자가 되어라. 관심의 열정을 먼저 자신에게 돌려본다. 나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나의 느낌과 욕망이 무엇인지 시간을 가지고 생각해 본다. 자신의 내면을 성찰하기 위해서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 것은 이번 유형에게 매우 중요하다. 자신을 돌아볼 침묵의 공간과 시간을 확보하고 자기 객관성과 성장 과제를 찾으려고 노력한다. 타인을 도와줘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도 먼저 상대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한 발 물러선다. 너무 많이 주고 나서 후회하는 일이 없도록 경계하고 내적 동기를 정직하게 직시해야 한다. 지혜롭고 단호하게 거절하는 법을 배우고 자신의 욕구를 확실하게 표현해야 한다. 이번 유형은 타인의 문제를 자신의 문제로 해결하고 자신의 문제로 생각하고 해결사가 되려 하는 경향이 있음을 알아야 한다. 어디까지 도와주고 책임감을 가져야 할지 그 한계를 분명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그들은 모든 사람이 자신과 같은 이번 유형이 아니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도움을 부담스러워하는 사람도 있는 법이다. 상대가 도움을 청하지 않는다고 해서 나를 무시하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한다. 나 자신도 타인의 도움을 받아들이는 상호의존적 관계를 발전시킨다. 인간은 친구의 도움이 필요하다. 그러나 친구가 멀리 있을 때는 고독을 자신의 친구로 삼을 줄도 알아야 한다. 이것을 알지 못하면 오만해지기 쉽다. 이번 유형은 자신이 가장 오만하고 평화를 깨치는 폭력적인 사람일 수도 있다는 통찰을 얻어야만 한다. 인간은 주기만 하거나 받기만 하는 일방적 관계의 존재가 아니라 모든 사람과 모든 것을 필요로 하는 존재이다. 하지만 오만한 자는 자신의 함정을 보는 눈이 멀어 있기 때문에 일방적이다. 이번 유형은 문제의 원인을 사람에게서 찾는 경향이 있다. 그러기에 사람이 아니라 일과 내용 그 자체를 직면해서 바라볼 수 있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통찰이 필요하다. 이런 관점에서 이번 유형의 성장 방향이 5번이라는 데카그램 도형의 의미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회적으로 말하지 않고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말하도록 노력한다.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가식 또는 과장된 표현이나 수단을 사용하지 않도록 조심한다. 인간에게는 존재의 양날개가 있어야 한다. 삶의 지혜, 헐벗은 자신의 영혼부터 정성껏 보살핀다.
인간에게는 존재의 양날개가 있어야 한다. 양날개는 인간의 내면과 외면이라고 하는 양면성을 나타낸다. 이번 유형의 약점은 타인의 진정한 필요는 간과하면서 자신을 나타내는 수단으로 이웃에게 접근하는 행동주의다. 그들은 자신의 내면을 보살피는데 취약하다. 자신의 영혼이 어떻게 굶주리고 헐벗고 있는지에 대해 무관심하다. 기도와 묵상, 오로지 홀로있는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내면에서 외치는 목소리를 들을 수 없다. 그들의 관심은 많은 활동을 통한 업적 쌓기에 있다. 어려운 사람 돕는다고 동분서주하는 것을 봉사요, 헌신이라고 강변하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상대방이 원하는 바를 스스로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진정으로 무엇을 원하는지 물어볼 겨를도 없이 바쁘게 움직인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꼭 기억해야 할 지혜는 나와 다른 방식으로 봉사하고 헌신할 수 있는 길이 얼마든지 열려 있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더 근본적이고 우선되어야 할 일이 있음을 알아야 한다. 물이 온도 변화에 따라 액체, 기체, 고체로 변형되듯이 봉사도 때와 장소와 위치에 따라 변화되는 지혜를 만나야 빛이 나고 미덕이 된다. 집착과 자기 과실을 내려놓지 않았다면 아무리 좋은 봉사를 하더라도 부작용이 나타나게 된다. 이번 유형에게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뿐이다. 그 하나는 바로 자기 자신이다. 자기 자신을 잃어버린 사람에게는 진정한 관계도 없을 것이다. 이번 유형은 분주한 활동을 방패 삼아 나 자신의 부재를 숨기고 있지 않은지 살펴보아야 한다.